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김혜선입니다. 오늘은 정봉섭 노무사님을 모시고 최근에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 관련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건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지난 6월 2일 금요일 오후에 강원도 철원 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는 사업장에서 철근이 떨어지면서 직원이 적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고 바로 사업주가 119로 이제 다친 근로자를 이송하는 중에 근로자가 바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노동부에 중대재해로 신고했고,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해가지고 좀 초동 조사는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저희 노무법인에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유족하고 처리해야 될지 이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근무하는 시간 동안 중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을 이제 유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유족들한테 혹시 자문을 이미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는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족이 우선 회사한테 관련된 장례비나 산재 보상금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유족에 대한 예의를 다해서 장례 절차를 도와줄 수 있도록 조치하라. 그리고 또 관련된 발생이 어떻게 나왔는지, 회사가 어떤 조치 중에 발생했는지, 그리고 회사의 안전 조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급여나 고용관계 이런 자료를 받게 되면은 공인노무사로서 산재 처리하는 방법이나 또 산재 처리 금액이나 그리고 또 관련된 민사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금액까지 다 계산해서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이 좀 자주 일어나는 발생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재해보험 해가지고 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시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처리할 방법,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날 것인지 한번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고, 그리고 또 건설 사업장도 50억 이상 규모의 어떤 사업장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전 사업장이 다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대재해라는 것은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에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안 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고 굉장히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 금액이 한 11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못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선은 이 근로자에 대한 산재 처리나 또 어떤 민사상이나 형사상 이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합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주에서 해준 내용은 우선은 이 유족을 만나서 산재 보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이런 금액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망 근로자 같은 경우는 56년생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만 67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재 보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일용직으로 1급 23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같은 경우는 그 실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약 73%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3%를 계산하니까 1급이 한 16만 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만 원을 사망했기 때문에 그 유족급여는 그 16만 원 곱하기 1,300일 해서 그 유족급여가 되고, 그리고 그리고 그 장례비 같은 경우는 그 평균임금의 120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니까 약 1,700만 원 해서 약 한 3억, 한 2억 4천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 민사상 손해를 계산을 할 때에는 보통 그 일시임금, 일시퇴직금, 위자료가 그 민사상 손해배상하는 그 구성 요소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68세기 때문에, 67세기 때문에 그 퇴직, 보통 60세에서 65세까지는 그 도시 평균 근로자들의 어떤 퇴직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어떤 일시적 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67세이기 때문에 전혀 일시 임금이나 일시 퇴직금은 발생 안 하고 위자료만 발생합니다. 위자료는 그 1억 원 이내에서 그 가실료를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아마 대부분 회사에 가실이 있다고 하면은 1억 원 이내에서 합의를 보고, 또 산재 금액에서 한 2억 4천, 또 해서 최대 3억 4천까지는 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최근에 그 강남노무법인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해서 이제 그 계산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앱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많이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소송이나 이런 거를 대비하고 또 빨리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강남 노무법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뭐 추가로 처리할 사항이 있으신지요? 예. 우선 유족하고 합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 사측으로부터 제가 위임을 못 받았는데, 위임을 받게 되면은 이런 산재 보상, 산재 처리하는 방법이나 또 산재 금액 예상하는 금액, 그리고 또 이걸 산재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전환해서 받는 방법, 이런 거에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민사상 손해에서도 회사의 가실률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느 정도 서로 그 가실률이 맞춰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근데 강남노무법인에서는 모바일 앱이나 PC 앱에서 이런 기능을 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 그리고 퇴사일, 그리고 사망일, 그리고 회사 가실률, 그리고 여기에 평균임금만 찍어놓으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가실률은 그러니까 이러한 계산법은 정해져 있는데, 회사 가실률을 80%를 잡을지 100%를 잡을지 50%를 잡을지 요 금액이 여기에 따라서 바로 이제 금액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법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남노무법인의 이런 산재 보상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계산액을 계산하시면 바로 이제 답을 얻을 수가 있고, 특히 유족 보상이나 장례비가 바로 또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유족하고 합의할 때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약 3억에서 약 4억 사이로 합의하면은,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4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회사에서는 벌써 한 2억 4천이 주기 때문에 결국 회사에서는 보상하는 거는 한 1억 6천만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금액에서 회사가 이제 보상을 해주면서 쉽게 합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런 앱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업주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